정부가 주택을 일정 수준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선 소비자 권익 보호를, 반대 측에선 건설사 자금난에 따른 공급 위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공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단된 후분양제 의무화가 다시 주택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당장 지금 올해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찬성 측에선 주택 공급 제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도 전에 계약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80%가량 건설한 뒤 분양하는 만큼 부실 시공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살펴본 뒤 문제가 있는 집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투기는 물론 분양가 거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후분양제의 장점입니다. 네, 그 주택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큰 물건인데요. 이것을 현물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모델하우스라던가 팜플렛만을 보고 수억 원을 지불하는 그 시장 경제의 논리에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 측에선 후분양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선분양제는 2, 3년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내지만 후분양제는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난과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가 공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입니다. 공사비의 70%가량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충당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자체 신용으로 모든 비용을 조달해야 합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은 그 건설사들이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되는데 그 중견이나 중소업체들은 그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이 부족하던 지난 1977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선분양제가 전격 도입되자 후분양제는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재 바꿔치기 등 부실공사와 분양권 투기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선분양제 대신 후분양제를 전면 의무화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